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싸인 그들은 사람들과 무리 없이 어울리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해주고 존경해주며 부러워합니다. 그 중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런 사람과 친해져서 함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학교에서 엄청난 인싸였던 커스틴 코스타스의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 있는 오린다라는 마을은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또 학군의 학업이 우수하기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인 미라몬테 고등학교는 굉장히 유능한 학교로 학업 성적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을 배출해내기로도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프로미식 축구 선수들이 미라몬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학교도 인싸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1984년 미라몬테 고등학교를 다니는 커스틴은 정말 대단히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인답게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치어리더, 수영팀의 선수, 바보링크스 그룹의 일원으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밥오링크스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쁘거나 인기 있거나 우수한 그런 학생들끼리 만든 모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의 자녀로 부모님들에게 귀여움을 받는 딸이었습니다. 커스틴은 귀여운 외모를 가진 소녀로 짧은 곱슬머리 헤어스타일이 한껏 더 외모를 빛나게 했습니다. 활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옷을 잘 입는 센스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커스틴과 대화를 하다 보니 아니 글쎄 너무 재밌는 친구인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냉철하기도 한 모습에 카리스마를 느낀 이들로부터 따라하고 싶은 부러움의 대상처럼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학교를 가던 처음 회사를 들어가던 친구를 못 사귈까 걱정, 실수할까 걱정,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커스틴은 학교를 다니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지만 커스틴은 그것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정말 부러운 성격입니다. 커스틴은 학교 가는 것을 즐기고 그곳에서의 생활도 즐겼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에게 말 한 번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커스틴은 자신의 주변 친구만을 알았지만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이틴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삶이었을까요? 그렇게 학교에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커스틴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베르나데트 프로티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6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세금을 걱정하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으며 아버지는 은퇴를 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베르나데트는 커스틴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커스틴은 부유한 집안의 딸에 인싸였고 그녀가 누리는 생활은 베르나데트의 입장에선 여유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걱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들. 반면 자신은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님과 형제가 바글바글한 집. 그런 것들을 비교하며 커스틴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커스틴을 부러워하는 그녀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평범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같이 어울리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데트는 평범함이 아닌 인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그들 위에 서 있고 싶었던 거겠죠. 그녀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커스틴이었습니다. 커스틴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갖기를 원했기에
커스틴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치어리더에 함께 들어갔고 커스틴이 학교 학생회에 들어가고 싶어하자 베르나데트 역시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학생회에 들어갔는데 커스틴이 친구들에게 받은 부탁을 베르나데트에게 넘겨 대신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특권을 누린 것이 들킨다면 잘릴 수도 있기에 커스틴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데트는 인기가 많은 동료들의 호감을 얻고 싶었기에 커스틴이 받은 부탁들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모임인 밥 오 링크스에도 베르나데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대접을 받든 안 받든 베르나데트가 원하는 대로 커스틴의 행적들을 쫓았고 이루어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직 인기인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베르나데트는 커스틴과 가까운 사이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커스틴은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커스틴이 오만한 성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스키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여행을 위해서 베르나데트는 베이비시터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중고로 스키복과 장비들을 사거나 빌렸습니다. 그런데 커스틴은 부유한 가정이다 보니 비싸고 이쁘고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왔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커스틴은 베르나데트의 장비들의 흠집을 잡으며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분명 종종 있었을 테죠. 베르나데트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본인이 정점에 서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1984년 6월 베르나데트는 커스틴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줌마. 바보링크스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저녁 식사 계획이 있어요. 어디서 먹을진 바보링크스만 아는 비밀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저녁 8시 30분에 커스틴을 데리러 갈게요. 당시 커스틴은 치어리더 캠프에 가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베르나데트는 어머니에게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베르나데트는 엄마 아빠에게 토요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으니 차가 필요하다고 미리 말을 해두고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당일날 베르나데트는 커스틴을 태우기 위해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집 앞에 도착해 경적을 울렸습니다.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베르나데트의 모습을 본 커스틴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실망감을 뒤로한 채 그녀는 차에 올랐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미안. 사실 저녁 식사는 거짓말이야. 운전을 하며 베르나데트는 커스틴에게 이실 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거 언니가 차에서 과일이랑 야채 같은 거 먹을 때 쓰는 도구야. 커스틴이 차를 둘러보다 도구를 발견하자 베르나데트는 언니가 쓰던 거라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둘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잠시 뒤 차 안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차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베르나데트의 말에 따르면 나쁜 것을 피자는 커스틴의 말에 자신이 거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말싸움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허나 커스틴의 친구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던 베르나데트라면 커스틴이 말을 하자마자 동의했을 것이라고요. 다시 상황으로 돌아와 두 사람이 점점 언성이 높아지게 됐고 베르나데트는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친구가 아니야? 너처럼 되고 싶은 만큼 널 존경했는데 왜? 왜? 왜 나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왜? 이런 베르나데트의 태도에 커스틴은 그녀를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며 꼭 굳이 그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일 테죠. 더 상대하기 싫었던지 커스틴은 차에서 내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알렉산더와 메리제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전화 한 통 쓸 수 있을까요? 같이 온 친구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부모님한테 전화 걸려고요. 두 사람은 흔쾌히 집 전화 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커스틴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가 외출을 했는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대신 자신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제의했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그가 그때를 기억하길 커스틴은 수다스러웠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이나 여러 이야기들을 자신에게 늘어놓았는데 꽤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다는 친구와 그녀의 사이에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커스틴이 알렉산더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커스틴이 알렉산더의 집에 들어갔다가 잠시 뒤 그의 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뒤따라 운전했습니다. 어떡하지? 다른 애들한테 내 얘기하겠지. 나 이제 끝났어. 운전하는 동안 베르나데트는 커스틴이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욕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쌓아놓은 명성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인기에 집착하는 베르나데트에게 이것은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커스틴은 집 앞에 도착했고 집에 들어가려다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있던 베르나데트에게 향했습니다. 베르나데트 역시 그녀에게로 향했고요. 그러다 커스틴은 베르나데트의 손에 도구를 보고 가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베르나데트는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커스틴을 데려다준 알렉산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히 또래가 주먹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도망치는 베르나데트의 차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커스틴은 겨우겨우 일어나 이웃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자 이웃은 아들에게 911에 전화를 걸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실려갔고 현장에 알렉산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있는 경찰에게 이야기하며 금발머리에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던 커스틴의 또래 여성이라고 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베르나데트는 커스틴이 경찰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경찰이 오겠지 라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그녀는 엄마와 밤 산책을 나갔습니다. 1984년 6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커스틴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린다 마을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마을이라고 믿었기에 충격은 심했습니다. 커스틴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그곳엔 슬픔에 가득 차 눈물을 흘리는 베르나데트도 함께였습니다. 경찰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동급생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아르바이트 알리바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엉뚱한 인물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눈총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고수 문화를 사랑했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특이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커스틴은 없었지만 시간은 흐르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생활은 전과 다름없었고요. 그녀가 지키려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커스틴의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FBI의 도움을 구했고 10월 FBI가 도착했습니다. 커스틴이 아는 사람, 동갑내기의 같은 성별, 그리고 범인은 죄책감이나 후회를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는 프로파일링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조합해 나가다가 베르나데트의 알리바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이때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12월 9일 베르나데트는 다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날 바로 베르나데트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시간을 달라는 말을 했고 베르나데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해주며 엄마, 30분만 기다렸다가 읽어줘. 그렇게 부탁한 뒤 자신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학교에 가 딸을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커스틴에게 느낀 열등감에 대해서요. 베르나데트는 재판으로 넘겨졌고 계획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급으로 유죄가 내려집니다. 1985년 4월 1일 9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르나데트는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생활 태도가 좋았는지 7년 만인 1992년 6월 10일 23살의 나이로 가석방됩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도 충분히 젊은 나이죠. 커스틴은 그 시간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말입니다. 베르나데트는 캘리포니아를 떠나 이름을 바꾸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커스틴의 가족은 그녀의 가석방을 반대했지만 그녀가 풀려난 것에 기가 차 있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커스틴은 인기가 많은 만큼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하나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말입니다. 딱 그럴 나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얄미운 말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도 커스틴이 비꼬거나 비아냥거림을 잘했다고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우월해. 라는 마인드조차도 베르나데트는 부러워하고 닮고 싶었겠죠. 베르나데트 역시 딱 그럴 나이였죠. 베르나데트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체 인기가 뭐길래? 흥미롭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인기인을 닮고 싶어 모든 것을 쫓아하던 베르나데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